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아창원특수강에서 혁신추진실장을 맡고 있는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2021 제조 데이탈로지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러한 I 4.0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 이것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 사례는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제조업에서 DT라는 것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얘기죠. 오늘은 제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것이며 현장 중심의 데이터로 일하는 방식을 전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 회사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과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DT란 무엇일까요? DT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제3의 어떠한 새로운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많은 혁신, PI, 개선 활동, 식스시그마, 표준화, ERP 도입, 이러한 개선 활동들을 기반으로 못 봤던 데이터, 볼 수 없었던 데이터, 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데이터들을 모아서 상호 연결하고 분석을 하고 학습하고 지능적으로 처리했더니 기존에는 풀 수 없었던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IT 테크놀로지 혼자만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제조업의 산업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도메인 날리지, 도메인 엑스퍼타이즈와 잘 결합하고 융합해야지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커넥티드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드리븐, 마지막으로 인텔리전트죠. 이거를 IT를 하는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IoT, 빅데이터, 그리고 AI라고 설명을 하면은 잘 이해를 하시고요. 현장에 계신 엔지니어 분들한테는 센싱, 어널리틱, 컨트롤이라고 얘기하면 잘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가가 아니라 매니지먼트나 일반인들한테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커넥티드, 데이터 드리븐, 인텔리전트라고 말씀드린 게 맞겠죠. 즉 데이터를 상호 연결하고 분석하여 지능적으로 처리했더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DT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도도 DT라는 거죠. 커피를 마시고 싶어하는 고객의 그러한 마음을 데이터로 연결시켜서 미리 매장에 주문이 들어가면 그것들을 쌓아서 또 학습시켜서 그 사람이 기호에 따라서 메뉴를 추천해주면 그러한 것들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훨씬 더 잘 할 수 있고 또 매출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조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아그룹에서는 처음 이 세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무엇일까라고 전 임원과 직원들,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과 같이 토론을 해서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은 일방향, 부분 소통, 그리고 경험과 감에 의한 그런 일하는 방식이었죠. 사람과 사람은 서로 언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컴퓨터에 작업을 지시할 수 있고 그 컴퓨터는 공장 현장에 있는 설비에 작업 지시를 합니다. 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설비는 컴퓨터한테 그 결과를 알려주고 사람은 그 컴퓨터를 보고 이렇게 작업이 됐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때때로 사람이 직접 설비에 작업 지시를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와 컴퓨터, 설비와 설비는 서로 소통할 수 없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앞에서 설명드린 DT의 철학, Connected, Data Driven, Intelligent라는 것을 통해서 양방향, 완전 소통,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 이것을 세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고객과 우리의 임직원들과 설비와 파트너들이
이 데이터라는 디짓 언어로 서로 의사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일, 이것이 DT입니다. 설비가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려서 진동과 소음과 어떠한 전류 신호로 자기가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항상 주기적으로 정비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디짓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그 설비의 상태를 보고 예지 보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설비의 상태가 제품의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정의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희들이 세웠던 전략 방향은, 첫 3년은 디지털 세아 for 세아, 그 다음 3년은 디지털 세아 for 커스터머, 마지막은 디지털 세아 for the world라는 그러한 큰 전략 방향을 세우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오피스, 디지털 컬처, 디지털 탤런트, 각 영역에서 거기에 맞는 그러한 과제들을 뽑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아의 DT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의 혁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그룹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존의 IT 회사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역량들이 없죠. 그래서 많은 그룹들이 이 DT를 한다고 진행을 하지만 시작하다가 그만두고 POC 하다가 또 펜딩되고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역량을 가지고 이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은 기존의 세아 네트워크스라는 IT 회사에서 그룹의 IT 시스템을 아웃소싱하는 그러한 본부를 물적 분할시키고, 여기에 세아홀딩스에서 그룹의 DT를 쭉 추진했던 DT 센터를 합치고, 그리고 AI와 빅데이터 전문 기업들을 합병해서 VNTG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DT 실행을 위한 실행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DT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은 데이터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도 공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잘 모르고 간과하거나 아니면 볼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철강 회사는 스크랩을 1800도의 온도 고온에서 녹여서 그 쇳물을 가지고 응고시키면서 제품을 만들어 나갑니다. 1800도의 고온에서 끓고 있는 쇳물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을 직간접적으로 모아야지만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품질의, 그리고 안정적인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잘 연결할 수 있는 통로와 그리고 통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설계한 것이 지금 보여드리는 세아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아 디지털 플랫폼의 이름을 최근에 저희들이 명명을 했었는데요. 데이터 4G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4G는 쇠를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조하듯이 데이터를 계속 두들겨서 거기에서 숨어있는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로 데이터 4G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각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데이터들이 이 한 통에 모여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사후 분석을 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머신 비전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인프라를 저희들이 앞에서 설명드린 VNTG라는 회사와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어떤 모델이 클라우드 위에서 컴퓨팅 파워를 사용해서 잘 만들어져도 바로 그 결과에 1초 안에 그 공장의 라인을 컨트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엣지 서버라는 것이 그 현장 옆에 있어야지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제어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통로와 그리고 옆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 컨트롤할 수 있는 엣지 서버 이렇게를 인프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발생된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곳으로 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에 숨어 있는 그러한 인사이트를 발굴해내는 분석을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산자부 스틸 AI 협의체에 갔더니 뭐 현대제철이나 뭐 동국제강이나 이런 다른 기업의 임원분들이 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키우고 싶은데 카이스트나 포스텍에 1년짜리 이렇게 보내면 한 명당 거의 1억이라는 돈이 지불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온라인 콘텐츠를 분석 전문 회사랑 잘 만들고 그것을 다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쳐서 통과하면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멘토링을 통해서 과제를 진행하면서 33명의 데이터 분석 후보자들을 키워냈는데 1년 동안 4억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들을 도입해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은 다 이제 그룹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고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클래스룸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온라인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 사람에게 철강 도메인을 가르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철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교육하는 게 빠를까요? 진정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자의 방법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조 현장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의 문제를 데이터로 전환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내는 데는 두 번째의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상호 보완돼야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문제를 풀다가 막히게 되면 이제 외부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통로를 만들어내고 또 데이터 분석가 후보자들을 교육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과제화시켜서 DT를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PI나 아니면 표준화, ERP 구축 이러한 프로젝트들이나 혁신은 전사적으로 하게 됩니다. 빅뱅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런데 DT라는 것은 있는 데이터부터 모아서 분석을 해보고 그 결과가 정말 이게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효과가 있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이렇게 차근차근 스몰 스타트, 퀵 윈, 중간에 패스트 페일을 하는 그러한 방법론이 DT에는 더 맞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텍션 검출, 그럼 측정, 메저먼트, 그 다음에 비주얼 레코그니션, 인식이라는 그런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성공해서 현장에 적용된 과제들이 있고요. 어떤 과제들은 하다가 실패해서 빨리 접고 다른 방식을 찾아보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DT 과제의 방법론인 스몰 스타트, 패스트 페일, 퀵 윈 이제 이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1800도의 고온의 전기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세아 그룹 안에 세아 창원 특수강, 세아 베스틸이라는 전기로 회사가 있습니다. 이 전기로들을 다 합치면 저희들이 5개의 전기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5개의 전기로가 4조 3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의 조가 이 전기로 조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 자기의 경험과 감으로 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강종을 만들더라도 뭐 100톤, 120톤의 샘물을 끓일 때 이 샘물을 끓이는 시간과 산소나 에너지 원단위를 사용하는 그
그 패턴과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품질까지. 그러니까 작업 표준은 있지만 실제로 작업하는 거 보면은 20개의 작업 표준이 있는 거예요. 임원들이 아무리 가서 현장 조업자들한테 이거를 표준을 지켜서 조업해야 된다 얘기를 해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30년 샘물 끓였는데 내가 더 잘 알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경험과 감에 의해서 어떤 온도의 변화나 진동의 변화나 소리의 변화로 야 이제 그만 끓여. 아니야 조금 더 끓여를 결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데이터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전기로에서 조업을 하다 보면 폐가스가 발생해서 이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제 분출이 돼서 이게 바로 공중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죠. 오염 때문에. 이런 정화 작업들을 하는데 그 폐가스의 레이저 센서를 통해서 폐가스 가스의 원소의 구성비 그리고 폐열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조업의 패턴을 가이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전기로에 시범적으로 했을 때 4개 조가 다 상향 평준된 조업 결과를 나타내게 됐고요. 그리고 4명이 한 개 조에 일하는데 그 조업자들 스스로도 기존처럼 4명이 아니라 2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요 라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2명은 이러한 센서에서 정말 정합성 있는 데이터가 나는지 그런 전기로를 정비하고 센서를 유지 보수하는 데 투입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사례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못 봤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러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중대재해법이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발의가 돼서 실효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CCTV를 이용해서 어떠한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아니면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려는 것들을 미리 인지하고 바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적용하여서 지금 이제 세아 베스틸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런 철강 회사들한테도 이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이 한 회사에서 DT를 하는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의 데이터를 그 철강 회사의 전기로와 그 소재를 사가는 가공업체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연결하면 우리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자부와 철강협회, 금속재료연구조합과 저희 세아그룹이 그러한 우리 소재를 사가는 가공사들과 함께 그러한 밸류체인의 데이터를 연계해서 서로 문제가 되고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을 푸는 그러한 과제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새로운 전기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단 개별의 그런 그 하나하나의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그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일에 지금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산학연이 그리고 지자체가 이제 하나 돼서 이 일들을 시도해 나갈 때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DT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개선 활동들을 토대로 못 봤던 데이터, 볼 수 없었던 데이터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데이터들을 모아서 연결하고 지능적으로 처리했더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 새로운 가치는 공장을 변화시키고 한 산업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